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서요. QR코드 스캔하신 뒤 1733 누르고 들어오신 뒤에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프로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들고 있습니다. 4,136원, 비중은 35%인데요. 현금, 와, 2천만 원이나 넣으셨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꽤 그래도 규모를 크게 베팅을 하셨거든요. 투자를 하셨는데 비중 정도는 좀 어떻게 괜찮게 보시는 건지. 비중은 네. 적당하다고 적당하다. 봅니다. 비중 괜찮다.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 조절하게 되면은 뭐 5%, 10%는 사실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20%, 30% 정도 공략을 하시는데요. 비중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조절을 했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평단가를 보시니까 네. 6원이 이제 찍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평단을 어느 정도 조절하신 걸로 생각이 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중이 35%까지 또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일단 오늘 그 시가를 오늘 현재가 종가를 좀 보게 되면은 아마 오늘 수익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권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고가 대비했을 때는 거의 보합권 정도까지 올라왔을 텐데요. 셀러메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료용 AI 관련해서 최근에 시세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로봇 관련해서도 종목 설명 드릴 때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셀러메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손절이나 아니면 비중 정리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서도 제가 로봇 그리고 바이오 사실 좀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셀루메드와 같은 의료용 AI 쪽 관련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시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기다리셨다가 이번 달에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수익도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 수익 실현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지금 현재가가 3,840원 정도인데요. 최고 5,000원까지도 봅니다. 네, 최고 5,000원까지 시세도 가능하니까요. 다만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500원 좀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5,000원까지 잡아가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 또 5,000원까지도 눈높게 보셨으니까 수익 보고 기분 좋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레드서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네페스인데요. 매수가 40,030원의 비중 30%입니다. 손절을 못했어요. 손실이 너무 큰데 진단 부탁드릴게요. 올해 한 1월쯤에 고점으로 막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좀 불타기를 하신 건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손실이 커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기다려야죠. 네, 조언을 저도, 해주시기에는 좀 시간을 또 오래 기다려야죠. 갖고 계신 분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그렇죠. 어쩔 수 저도 없군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네페스만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그 재무적인 상황 좀 보게 되면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전체적으로 사실 실적 면에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약세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사실 전체적인 실적이 약세였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증권사에서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3분기서부터 이제 3분기가 또 시작이 또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9월달 이번 달부터 전체적인 실적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요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회사도 사실 잘 운영이 좀 되고 있죠. 네페스 아크, 테스팅 전문 업체. 그래서 이 부분도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네페스와 같은 종목들도 충분하게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사실 근데 평단가가 4만 원대 수준이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반도체가 최고 좋았었던 시기 그리고
반도체의 초호황기를 기록했었던 시기에 네페스의 주가도 4만 원대 정도는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나 시황을 보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그래도 우리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이격이 좀 심하고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을 좀 기다릴 때는요. 차트는 너무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60% 정도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언제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업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업황을 보시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회복세에 맞춰서 이 종목 반등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등을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기다림의 미학으로 한번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빅토리아님의 사연입니다. 솔리드 9,200원에 30%. 제가요, 근 2년째 이걸 들고 있는데요. 정말로 큰 고민입니다. 손절을 하자니 덩치가 너무 커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오늘 사연의 공통점 딱 아셨죠, 여러분들? 손실이 커서 내가 어떻게 될지 엄두가 안 난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것도 쭉 기다리는 게 답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네. 제가 좀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좀 심어드리려고 해요. 손절보다는 네. 어떻게 해야 잘 기다리고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 중계기 전문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 부품을 그리고 통신 중계기를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5G 관련해서 이 종목이 이제 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데요. 5G 통신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제일 잘 갔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이전입니다. 네, 미국 북미 쪽에서도 5G 관련해서 통신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때 정도의 뭐 KMW,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대한광통신 뭐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던 시기가 코로나 이후 투자 설비를 줄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회복세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페스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증자도 하고 뭐 무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전체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조금 건드렸던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9,000원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좀 바라보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뭐냐면요. 5G에 대한 설비를 다시 한번 늘리는 시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올 주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5G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사실 LG 플러스, KT 뭐 관련해서 통신 3사가 전부 다 시정 명령도 받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5G이긴 5G인데 5G에 대한 광고했던 속도랑은 못 따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광고에서는 사실 20배 정도 간다. 근데 실제로는 뭐 4G랑은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5G에 대한 현실성이 좀 대두가 좀 됐었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은 이제 5G에 대한 설비 투자는 아직은 좀 미진한 시기. 다만 솔리드에 대한 주가를 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5G와 같은 차세대 통신망을 다시 한번 설비 구축할 시기, 그 시기를 좀 노려보신다면 솔리드 9,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또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5G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또. 그래서 다음 차세대 통신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봐주셨는데요. 한번 하시다가 또 궁금해하시면 언제든지 AS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멍청도촌 사람님, 유진 로봇입니다. 8,600원 20% 비중.
저 수익 중인데요. 좀 더 봐도 되는 걸까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네. 때 제일 잘 간다 했는데 네. 이것도 오늘 잘 갔거든요, 거의. 그렇죠. 네, 사실 네. 요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 8,000원대 말씀, 7,000원? 6,000원대였군요. 6,000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만약에 수익 중이시면 네, 더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정, 9월 20일 날 두산 로보틱스 일정이 있으니까 그 시기 맞춰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급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여 가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당장에 이제 12,000원 정도 다시 한번 좀 도달하게 되면은 일부 정도, 뭐 3분의 1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수익 챙기면서 고점까지 따라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 체크 포인트는 9월 말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마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아마 로봇주들은 좀 빠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또 시세 급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 일정 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내일장 정도에 이제 12,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부 비중은 좀 수익 실현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오면은 좀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전문가님의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종목들은 어떻게 잘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바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 대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답, 종목명 맞추신 분들 선물 팡팡 드리고 있습니다. 1733 누르고 들어오셔서 지금 기업,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힌트 드릴 거예요. 힌트를 보고 아 이거구나 하신다면 종목명 올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좀 예시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종목을 따져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매수를 했었던 에코프로를 또 에코프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그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을 당시에는요. 차트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 2차전지 수급의 촉발이 외견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증시 안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송 추천주에서 말씀을 좀 드릴 때는요, 차트나 뭐 약간 미시적인 요건보다는 거시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섹터 안에서 동아시아권 증시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 섹터들이 동일성을 가지고 커플링 현상을 보일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봐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명쾌할 겁니다. 뭐 차트로 뭐 애매하게 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차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당시가 이제 14만 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도 사실 신고가 영역이었습니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 아닌가,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는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수 원인 같은 경우에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황을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보니까
아, 저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셀버스 AI도 그중에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봐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이고 주봉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고점 곧 뚫겠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계속 방송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매수 강조를 좀 드렸을 것 같고요. 셀버스 AI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음성 인식 관련해서 셀버스 AI가 국내에서 1위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뭐 AI 관련주랑은 다르게 국내에서 1위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 잡고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버스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주가보다 한 30% 상향이 좀 됐는데요. 지금 분위기, 최근에 AI 관련 키워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 키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종목명에 AI가 붙은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셀버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10% 정도 주가 상승이 좀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가는 32,000원,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가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9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전략 제시해 드릴 거니까 혹시나 셀버스 AI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셀버스 AI가 국내에서는 1위다라고 하는 거. 1위 항상 이렇게 들어가면 다들 부각받는 거 아시죠? 궁금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고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요. HPSP 종목 볼게요. 코스닥 시총상위 좀 보셨나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위권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보다도 위에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종목 제가 옛날부터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월봉이랑 주봉이 아주 예쁘게 올라가서 전문가님 이거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저는 요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요. 네, 사실 계속 간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주가가 3만 4,100원 원대도 이죠? 됐는데요. 6만 원대도 봅니다. 사실. 6만 원대까지도. 네, 왜 그러냐면 네. HPSP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년 내내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출이 1,000억을 기록을 하면은 500억 원은 회사가 남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계속 현금을 쌓아가고 있는 상태의 HPS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가 지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한 주가 수익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데요. 근데 이 분야 안에서 HPSP를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분야 안에서 사실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아마 몇 년까지는 뭐 제가 길게 봐서 뭐 10년, 20년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짧게 보더라도 1년, 2년만 보더라도 HPSP만한 반도체 관련해서 수익성을 가질 만한 모델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HPSP 아직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장에서도 괜찮으시니까 공유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 축적해서 저는 고수익을 좀 보고 싶어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HPSP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두산 관련한 이슈들도 많잖아요. 또 아까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네, 두산 로보틱스도 맞습니다. 있고요. 뭐 여기랑 좀 연관돼서도 여파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그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체 에너지 수요로 아마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최근에 브렌트유가 $9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89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수급에 맞춰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견조한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뭐 조금 뭐 다른 뭐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들보다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면 매수도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6,000원대까지 이왕 내려온 거 16,000원대까지 박스권 거의 하단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시니까 원전 관련해서 판단이 좀 쓰시는 분들은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공략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공략을 좀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가 16,000원대 가격대는 잡아드렸지만 차트는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는 또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다만 16,000원대까지 이왕이면 싸게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내려오면 매수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좀 매수를 하자라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또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고요. 이제 홈런 임박주 힌트 첫 번째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주가 이 종목입니다. 네, 이제 하나로는 부족해요. 뭐 두산이야 뭐야 어떤 거야 잘 모르잖아요. 두 번째 힌트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요거 일정 검색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10월 달에요.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은 이미 거래소 쪽에서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대기업 쪽에서도 협력을 좀 진행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 이후에 주가는 사실 좀 무너지기 마련인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이 종목은 거의 4배, 5배까지도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점은 거의 9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시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버행 이슈도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시장에 데뷔를 한 종목입니다. 작년 10월에 그런 종목은 뭐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저희 그러면 히든 또 홈런 임박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은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